여러분, 라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아하실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소식을 전하겠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그 멕시코 카르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뭐 시날로아 카르텔 얘기도 했고, 뭐 또 그 어젠가요? 그저께 죽은 엘멘초인가? 그 사람 죽은 두목 그 카르텔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통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 카르텔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의 밀리터리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의 군인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군인들을 미국에 오게 해가지고 콜로라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다시 멕시코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요즘에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카르텔과의 이제 일들이 그런 작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안에 미국에서 예상할 수 있는 약 한 10여 가지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대규모의 송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멕시코가 이제 1월에 그 미국으로 넘긴 37명에 이어서 시날로아나 발트란 레이바 계열의 그 아주 그 가치가 높은 쓸모가 많은 인물 30명에서 50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넘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와 텍사스 통로의 지역에 있는 그동안 그 카르텔과 협조했던 자들이 포함이 되고, 이들은 미국 법원에서 펜타닐 및 인신땡땡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재판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멕시코가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디스클레이머를 안 한 것 같네요. 했나?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 전달합니다.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고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관계는 시점에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녹음을 잠깐 중단했다 해서 그런데 아까 한 얘기를 계속하면 앞으로 이제 그 세관 국경 보호국이 이제 약자로 CBP예요. 그거하고 국토안보부가 DHS인데, 그 세관 국경 보호국과 국토안보부가 카르텔이 통제하던 재산을 더 많이 압수할 거기 때문에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서 수백 에이커의 토지가 연방 소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밀수 거점의 수익원을 차단하게 된다. 이거 엄청 좋은 소식이죠. 이 리오그란데 당은 그 엘파소 가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 이름이 리오그란데 리버예요. 그래서 그러한 토지나 자산 압수가 이제 급증을 할 거다. 이제 이 멕시코 카르텔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이번에 그 뿌리 뽑는다 그럴까? 뭐 그러한 과정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구체적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는 레이저와 전자전 같은 드론에 대한 기술을 그 다른 국경구역으로 확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국경 보안 강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표적은 인신 땡땡 그런 경로를 보호하던 그 카르텔을 감시하는 그러한 드론이었는데 그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쟤네들이 드론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게 된다. 국방부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는 국경 지역의 송금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지정 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엘리트를 위한 자금 세탁을 말려버릴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도시들 있죠. 이제 말하자면 뉴욕, LA, 시카고 같은 그게 이제 시날로와 그 카르텔하고 연결된 요원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동안 또 체포가 됐는데 그 추가로 여러 명이 추가로 체포가 될 거고, 유통과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할리우드나 엘리트의 연결을 그 폭로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지상팀이 그 리오그랜데 강 아래에 터널이 있어요. 또 얘네는 뭐 터널이 뭐 엄청나죠. 걔네들이 그 터널로 통해서 아예 위 지상으로 통과하지 않고 밑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터널을 더 많이 없애고 붕괴시킬 거고, 그 구스만 그 오비디오 구스만 그 엘차포 아들이 말한 내용, 그런 내용을 활용해서 그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 어디를 통과하고 어떤 식으로 이동했고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 어떤 의원들이 그 의회 청문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엘파소 같은 국경 보안 사건을 조사를 할 건데, 내부 고발자들이 DC 정치인들의 느슨한 감독을 한 거를 이유가 혹시 그들과 연결된 거 아니냐, DC의 정치인들이 얘네들 카르텔하고 그런 연루된 그런 거를 밝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은 그 이제 카르텔이 드론 그동안 사용한 거하고 펜타닐 그런 연결을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그들이 말한 보도가 되게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은 그런 보도를 이제 최대한 못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바젤3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 있었죠. 은행들은 실물 준비금에 대한 더 엄격한 감사를 결과적으로 받게 되고, 바젤3 얘기 그동안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카르텔의 금이라든가 그 마약 팔아서 남긴 수익, 그거와 연결된 무담보 노출이 담보를 안 하고 그 무담보 노출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JP 몰간 체이스 같은 은행, 또 웰스 파고 은행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은행들의 대리 구조에 강한 압박이 가해질 거라 합니다.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일 하는 사람 다 잡아가야죠, 여러분.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그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타르투스 이후에 차단된 화물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 공급하던 이스라땡 나라와 모사드 연결 공급
청취자에 대해서 더 큰 압박이 주어지고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 그런 성과가 이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압수된 실험실, 또 체포된 핵심 인물, 그 다음에 차단된 파이프라인을 기자회견으로 그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과 테러와의 승리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발표되고 더 큰 해체를 위한 하나의 동력이 만들어져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말살한다 그럴까 뭐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청 좋은 소식 제가 지금 전해드리죠. 그래서 그 딥스의 국경의 동맥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시날로와 잔존 세력과 그 뒤에 페이서 가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뒷받침한 자금 세탁자들, 그 다음에 핀다르는 페이서의 이제 그 암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핀다르가 지휘하는 수학 그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를 그동안 가려주고 보호해주던 DC나 정치인들이나 미디어들, 그 방패 노릇을 했죠. 그들이 이제 다 빠르게 압박을 받고 드러나게 될 거다. 그리고 올해 지금 2월이죠. 2월인데 지금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엘파소 상공 봉쇄에서 뭐 몇 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얘기는 했고, 그거는 션 더피가 교통부 장관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멕시코 카르텔 드론 침입이 미군에 의해서 무력화됐다고 그렇게 한마디 공식 발표는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펜타곤에 드론에 대적해서 기술 시험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진짜 목적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그냥 공식 발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펜타닐 수입과 수익에 연결된 가치가 높은 표적들의 도주로를 봉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하이 레벨 그 고위층 인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도주를 할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갈 거예요.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그 도주로를 봉쇄하고 그 공중에 어떤 방해가 없이 공중을 일단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미국 국방부만 그 영공을 썼잖아요. 그때에 그들의 방해 없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진짜 목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워싱턴 DC는 이 문제가 이제 목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난 일이고 하니까 그 지금 워싱턴 DC에서 지금 긴장하고 패닉하고 지금 벌벌 떠는 인간들이 지금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침묵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것으로 그 DC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썩어 문드러진 게 뭐냐면 서로 지들끼리 서로 덮어주고 봐주고 뭐 다 눈 감아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또 언론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앱스 땡땡 파일이 이번에 공개가 돼서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방송 2020년 8월 인터뷰하면서 할 때 지금까지 앱스 땡땡 파일 그 앱스 땡땡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했죠. 그 이후로 뭐 2021년, 22년, 23년 뭐 언제라 하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 딥스의 뇌관이다. 뇌관. 그러니까 그 사람 건드리면 벌통 발로 차면은 그냥 벌이 다 튀어나오듯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로마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처럼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모든 딥스의 길은 그 앱스 땡땡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수년이라 그러면 뭐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하여튼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방송을 듣는 사람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게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들어왔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 이제 발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죠. 우리는 이거 뭐 하나도 놀라지도 않죠. 이미 알고 있던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 뭐 이 앱스 땡땡을 계속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파소 영공 그 봉쇄했다가 바로 몇 시간 만에 풀었다는 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봉쇄가 갑자기 해제된 거는 임무가 이제 성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협이 격추되고 정보는 확보됐고, 대중은 크게 불안하지 않은 채 조직의 공중 감시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카르텔이 이제 드론을 이제 못 쓰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레벨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을 마비시키고 이제 못 그런 걸 드론 같은 걸 못 쓰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잘 원하는 대로 그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레이저나 제머 같은 그런 드론에 대한 그런 국방부나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을 배치해 가지고 이제 하늘의 영공에는 카르텔이 그 드론을 띄우고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토안보부 타스크포스는 대규모 체포작전을 벌여서 최근 몇 달 동안 시날로아 조직원 1000명 이상이 체포가 됐고, 1000명 이상이 조직원이 체포됐어요. 이제 얘네는 존재하지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밀수에 쓰이던 그 토지, 리오그란데 시티 근처에 134에이커의 토지와 그들이 쓰던 실험실과, 그거 이제 마약 제조하고 어쩌고 하려면 실험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구 물질들이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만 해도 37명이 송환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제가 그 발레데 후아레스 출신 움베르토 리베라 엘 비히은, 이게 다 스페니시 서바나어라서 그 다시 말할게요. 움베르토 리베라 그사 별명 엘 비헤온 같은 시날라와 지도자들도 포함돼서 37명 안에 포함돼서 1월 달에 미국으로 넘겨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발표한 내용, 부른 내용이에요. 불었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러한 그들이 이제 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하는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터널의 지도,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페이서 가문을 대리해서 이들이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풋솔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페이서 가문 철도의 그 대리로 그들이 하면서 그 스트럭처, 그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인력들이 일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기 이스라엘 이스라땡 나라에 거기서 무기를 얘네들한테 공급해 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급자들. 그리고 드론 그런 무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드론도
그다음에 극저온에 내서 극저온이 필요하죠, 얘들이. 뭐 왜 필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극히 낮은 온도, 그런 장비들, 그런 게 이스라엘 땅에서 공급하던 자들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 워싱턴 DC의 정치인들도 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엘차포 가족의 전향으로 인해서 그 여러 유출 정부가 그동안 보호받던, 큰일 났죠 이거. 그동안 보호받던 가려져 있던 그런 인물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노출돼서 다 잡아가 체포해가지고 다 그냥 법정에 세워야죠. 그 결과 조용한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자산 동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자들, 고위층에 있던 자들, 이거 뭐 협조해서 뭐 그동안 돈을 뭐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조용한 자산 동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재산 다 뺏겼죠. 그리고 여행 제한, 어디 뭐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도주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언론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적인 뭐 드론 침입이라고 뭐 그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고 뭐 레이저 시험이라고 하면서 우왕좌왕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언론은 또 그거를 받아서 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막 혼동을 준 게 일부러 그런 거고, 서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혼란이 일어났지만, 이 혼란은 사실은 실제의 대대적인 타격 작전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하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아시는 거지, 일반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다루기 때문에 모르세요. 근데 저는 왜 또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흰모자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것저것 다 그런 것을 다루면서 딥스를 무너뜨리고, 흰모자가 이렇게 잘 성공리의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과 증거를 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이 뭐 그래 흰모자가 뭐 잘하고 있다는데 뭘 잘하는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매우 스페시픽한 정보를 그런 목적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어서 그 이란 공습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 그 국방부 전쟁부로 이름 바꾼 거 그 공습 얘기에 그 고위층 그 펜타곤에 있는 고위층들이 매우 쫄아 있다 그래요. 쫄아 있단 말인 뭐 그렇게 단어를 쓸게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동안 인조이 하던 아주 그냥 그런 리베이트 받고 살던 그 세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하자면, 펜타곤 윗선에 있는 일부 장군들이 해외 비밀 계좌에 돈을 잔뜩 숨겨놨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헨리벌튼이라는 방산 업체가 있어요. 헨리벌튼은 옛날에 딕 체이니가 이제 CEO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 딕 체이니가 무지 악한 자라 그랬죠. 그 자기 집에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날아가면 지하로 터널로 연결되는 뭐 그런 데 살았다고 했죠, 제가.
근데 그 할리벌튼 같은 회사에서 준 입찰 없는 군수 계약 같은 거, 이런 돈이 그들이 해외 일부 장군들이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놓은 돈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란 대리 세력을 관리한다면서 만든 검은 자금, 이런 데서 나온 돈이 나온 돈을 장군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습이 시작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라크 전쟁 때 사라졌다는 2조 달러가 이제 다시 들춰지게 되고, 그동안 양쪽 다, 이쪽 저쪽 다, 양쪽 다 무기 팔아가면서 계속 전쟁을 키워온 그래서 돈을 벌어들인 구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패닉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란이 또 뇌관인 거예요. 이 이란에, 근데 이란이 이제 망해야 딥스가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그래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란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란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블랙 또 한 가지 있을 일은 그 이제 공습 얘기하니까 그 일부 장군들이 쫄아 있는 얘기, 이제 그 얘기는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블랙 예산, 이게 블랙 버젯이라 그랬죠 제가. 그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크웹에서 나온 군 내부망, 이거를 시프라넷이라 그래요. SIPRNET.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군 내부망 유출 분석을 보면 이란이 사실 기밀작전 예산의 60%를 정당화하는 핑계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작전, 사이버 공격, 무기 거래, 결국 돈은 다시 미국 방산업체들로 도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란 위협이 사라지면 연간 9천억 달러짜리 군사 예산 명분이 날아가고, 왜 이 돈이 필요했다라는 필요했냐, 왜 이 돈이 필요했어라고 물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투통이 투명성을 요구하면, 투명성, transparency, 투명성을 요구하면 처음에 이제 이 윗대가리들부터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은퇴한 고위 장성들 중 일부는 카타르 쪽 자문일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었고, 현직 중동 담당 사령부 인사들 중에는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군이, 미국 군이 현직 중동 담당 사령부 인사들 중에는 이란 대리 세력과 긴장 완화라는 명목으로 뒷거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란 공습이 시작되면 예전에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뒷거래 친 거 뭐 이런 게 이제 다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에 무슨 이란에 대해서 작전을 하면 이상하게 망가졌던 이유, 그 이유가 이 내부에 이 나쁜 XX들이 그런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솔레이마니를 이제 트통 1기 때 제거했거든요. 군 밀리타리에서 최고 위치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메네이 밑에서. 근데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죠, 트통이. 그래서 굉장히 그게 쾌건데,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에도 왜 계속 판이 꼬였는지,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방해였다는 정황으로 의도적인 방해였다라고 이제 지금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혼란이 계속돼야만 돈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배신자들이 국방부 안에서도 제일 윗대가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란은 핵이 없다라고 이제 뭐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하 시설에서 90% 농축까지 갔다는 걸 펜타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묻어두고 항상 임박한 위협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해야만 계속 예산을 빨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란은 핵 없어 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있어요. 90%까지 농축을 했다는 거예요. 펜타곤도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공습 이후에 공습한 후에 시설 잔해가 드러나면 그 안에 미국 기술이 우회로 들어간 흔적이 나올 테고, 그러면 관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지금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다 죽어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미국 기술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각하니까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북한 얘기를 제가 지난 5년 이상 동안에 제가 북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북한이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그 3대로 내려오면서 북한이 뭐 그렇게 뭐 북한을 그런 상태로 만든 자들이 딥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딥스 이거 오랜만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흥미로울 텐데, 근데 걔들이 그렇게 뭐 신의 존재처럼 여기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딥스가 올라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핵 개발을 하고 뭐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게 이 딥스가 걔네를 그러한 세계의 악동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느니 어쩌느니, 그러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거를 다 누가 했냐면 딥스가 그렇게 그 북한이란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핵기술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도 다 전수해 준 겁니다, 딥스가. 그래서 옛날에 그 에릭 슈미트인가요? 뭐 그 사람이 거기 북한 방문해서 그 미국 그 북한의 군인들하고 같이 컴퓨터 앞에서 뭐 앉아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사진도 제가 보았는데, 그때는 뭐 AI 뭐 이런 거 얘기 안 할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여기서 그 딥스들이 북한을 그런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 말썽 피우는 존재로 아예 세워놓고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누가 공포 조장하는 애들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누가 있냐? 이란, 북한, 쿠바 이런 애들이 이제 세계의 그런 말썽꾸러기들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북한이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곁길로 나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무슨 기술이 뛰어나서 핵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숙청이 시작이 될 건데, 특통이 이제 그런 이란의 공습을 만약에 밀어붙인다 그럴 때는 부패한 인사들이 대거 이제 사임을 하겠죠. 사임이 아니죠. 스스로 사임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시키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란과 엮인 인물들은 반역 혐의로 군사 재판에 올려질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위스의 비밀 계좌는 동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달러를 안 써도 되는 페트로 달러가 이제 사라질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라질 거라 그랬죠, 제가. 그래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달러를 안 쓰는 석유의 거래가 시장에 쏟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직 그 2026년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는 속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페트로달러는 조용하게 숨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지금 달러가 사라지는 지금 그 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밟고 있고, 그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구조가 지금 완전히 페트로달러가 힘을 못 쓰면서 지금 이제 무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사고 팔게 만든 구조가 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쌓아놔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사오려면 달러로 지불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됐고, 남는 돈은 미국 국채로 다시 집어넣고 또 미국의 빚 구조를 억지로 굴려줘야 했었다는 얘기죠. 이런 악한 이런 어떤 뭐 악순환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구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페트로달러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미국을 이용해 먹은 이 딥스가 만든 기가 막힌 구조죠. 그러니까 미국을 미워할 게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딥스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지배하던 그 엘리트들, 글로벌 엘리트들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딥스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산층이 가장 두꺼운 층이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딥스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중산층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면서 뭐 어떤 교육도 일단 좀 받은 사람들이고, 돈도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정보에도 빠르고 이러니까 딥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중산층이에요. 미국의 중산층들 특히. 그래서 그 딥스는 미국을 매우 매우 싫어해서 중산층을 되도록 얇게 만들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1913년에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 세금도 안 내더니 뭐 페더럴 인컴 텍스 뭐 세금도 받고 뭐 세금 안 내면 뭐 그거는 뭐 범죄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다 글로벌 이 엘리트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들이 항상 그 그들의 그런 어떤 경계 대상이라 그럴까? 그런 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그 엘리트들한테 가장 희생이 많이 된 나라고,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가장 타겟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의 세금이 아주 그냥 그들을 먹여 살리고 전 세계에 뭐 그 지난번에 그 도지 하면서 그건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한 6개월인가요? 이랬을 때에 그 USAID 미국 원조국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뭐 수천억 달러가 전 세계로 나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나갔죠. 근데 사실 그 명목에 쓰여진 거는 그 안에 몇 프로도 안 되고, 그러한 무슨 트랜잭션 할 때 명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 다시 세탁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엘리트의 주머니를 채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런 식으로 미국이 국민이 낸 그 세금들이 그렇게 그냥 저들에 의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미국 국민들은 그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그냥 조롱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미국의
엄청나게 희생을 받은 그 미국과 이 엘리트들, 딥스 엘리트들과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 페트로달라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글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라가 2026년에 미친 속도로 지금 깨져가고 있고, 2025년 작년 말 기준으로 달러 아닌 통화로 하는 석유 거래가 전 세계의 20%를 넘겼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를 브릭스라 그러죠. 거기서는 위안화나 루피로 결제하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대규모로 돌아가고 있고, 1974년에 시작된 사우디 미국 간의 석유 재활용 약속도 사실상 조용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지난 1월 달에 베네수엘라 관련 그 마두로 체포해 온 거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그 석유 가격 그 이후로 석유 가격 통제권을 다시 석유 가격 통제권을 그 미국에 넘겨줬죠.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고 이라크가 숨을 제대로 쉬게 되면 이 시스템, 페트로달라 시스템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이 끝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한창 더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요거 연결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뭐 전도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기회는 살아 있을 때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라고. 한국의 대형교회, 이게 얘기가 길어져서 요건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방송 들으시냐고 고생들 하셨고, 멤버 안 하신 분이 더 많죠. 멤버 하신 분이 얼마 없죠. 그 멤버를 하셔서 나나방송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젤로 그 더보기란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젤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